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케이블 사이징 칼큘레이션, 케이블 굵기 산정하는 방법에서 허용전류까지 알아봤죠.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강의를 바로 준비하려 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압 강화, 단락 전류 보호 장치와의 관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히 마지막 것만 한번 보면, 우리 허용전류표에서 다 알아봤죠. 다 알아보고, 마지막 이 호설 조건까지 다 설정해서 우리 계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보존계수까지 선정했고, 이 정도 하면 이제 한 70% 케이블 선정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마지막에 나온 케이블 우리가 10스퀘어까지 했고, 이어서 전압 강화까지 해보겠습니다. 전압 강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압 강화. 이식 많이 보셨죠, 이식? 아마 우리 기사 시험 때 특히 이식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 쉬우니까 그냥 나눠주고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실무 하시면서는 이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전압 강화가 이제 IEEE 141에 보면은 이 벡터도부터 출발합니다. 기본적인 회로에서 이런 벡터도에서부터 유도하는 방법인데, 이 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식이 결국엔 이런 식인데, 자, 여기 팩터들이 있죠. K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도체수로 또 나눠주고, 랭스, 길이, 도체 저항, 리액턴스 값, 그리고 플로드 커런트, 이런 값들로 이제 이 벡터도부터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식으로 얻어지는데, 이 식 자체도 사실은 이 세로축에 대한 전압 강화는 무시를 하고, 이 식 자체도 일정 부분이 무시된 값으로 얻어진 식인데, 물론 거의 비슷합니다, 값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랑, 하나씩 따져가면서 하는 거랑 이거랑. 그런데 여기서 리액턴스 값도 무시하고, 역률도 1인 상태로 그렇게 구한 간소화된 식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식으로 지금 전압 강화를 하시는 분들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들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면 전압 강화가 커지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 값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건 이건 그냥 기사 땄을 때 아니면 기사 공부하실 때 쓰는 용도지 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압 강화율 같은 경우는 똑같으니까 이건 상관없고, 요 유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카페에 한번 문의를 주셔도 답변으로 달아드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셔도 유도 과정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식이 나왔다. IEEE 141을 통해서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식에 맞춰서 델타 U, 전압 강화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삼상이면은, 삼상이면 루트 3 넣는다든지, K 팩터라든지, 해당 회로의 도체수, 가닥수,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건 천으로 나눠준 거는 이제, 랭스가 미터이기 때문에 천으로 나눠준 거지, 킬로미터라면 상관없습니다. L값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도체 저항, 리액턴스, 이 값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면은 쓰고자 하는 케이블에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심이거나 2심이거나 3, 4심일 때 이럴 경우에 이런 상수값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으십니다. 전혀. 전압 강화 계산하실 때. 자, 그러면 뭐 바로 이어서 지난 시간에 포설 조건까지 싹 이렇게 계산을 해봤죠. 이렇게 나온 케이블이 몇이었냐? 10스퀘어죠. 10스퀘어 밀리미터였죠. 그러면 여기다 전압 강화 조건을 한번 추가로 넣어보자는 거죠. 거리가 300m다. 우리가 수배전방 MCC에서 저기 필드에 있는 모터까지 300m다. 이때 허용되는 전압 강화 몇 프로? 5%. 전압 강화 얘기는 사실 뭐 하자면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는 5%로 하겠습니다. 통상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5%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m 5%로 해보자. 먼저 플로드 커런트 지난 시간에 계산했죠. 37.51A. 전압 강화 계산을 앞에 나온 식에 그대로 넣어보자는 거죠. 10스퀘어였는데 아까 나온 식이 뭐였죠? 자, 여기서 보면은 R값. R값 여기 있네요. R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값. X 다음에 사인 세타 값. 볼까요? R 저항값은 2.33. 역률은 0.9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X값 0.095. 사인 세타는 이 피타고라스로 정리하면 되죠. 0.43436.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3사심이었죠. 3사심에 3코어에 10스퀘어 쭉 가면은 2.33에 0.0954 2.33에 0.0954 4 뗐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몇이 나오냐? 41.69V. 전압 강화율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380으로 나눠주면은 10.97. 그런데 된다 안 된다? 허용 전압 강화 5%니까는 안 된다. 이때 불만족할 때는 케이블 사이즈를 한 단계씩 올려주면 됩니다. 한 단계씩 올려주면 자 표에서 한번 볼까요? 자, 한 단계씩 올려주면 R과 X값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전압 강화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블 사이즈를 한 단계씩 올려주면서 재계산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노가다 작업이 아니라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엑셀 같은 걸 정리해 놓으시면은 거기에 값만 하나씩 바꾸가면서 바로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제가 해봤는데 25스퀘어일 때 4.49%로 만족한다. 현재까지 최종은 3코어 25스퀘어를 쓰면 됩니다. 이 부하에서는 300m일 때. 자, 그러면 지금 허용전류랑 전압 강화는 끝났죠? 이어서 단락전류. 단락전류값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허용전류로 기본적인 값을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로 지켜야 할 전압 강화율로 케이블 사이징을 여기까지 구했는데, 그럼 우리가 케이블이 고장 났을 때, 단락이 생겼을 때 케이블이 버틸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세 개만 완성하면 기본적인 건 끝납니다. 단락전류값.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서 같은 걸 만들 때 고압을 먼저 하는데 저압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 같은 경우는 이 식을 따릅니다. 아마 거의 뭐 100이면 100 모든 회사에서 다 이 식을 따를 겁니다. 143.1분의 ISC 단락전류값 곱하기 루트 T 단락의 지속시간. 이 식은 IC 60949에 나온 이 식에서 유도된 식으로 도체 최소 단면적입니다. 도체 최소 단면적이게. 이 값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37.xx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35스퀘어 다음에 50스퀘어죠. 50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143.1이 뭐냐? 이건 바로 도체가 CU, 구리일 때. 절연체는 XLP 기준입니다. 간혹가다 우리 그냥 뭐 이 식이나 인터넷에 이 식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만 보고 분모에 바로 143.1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프로젝트가 알루미늄 도체를 쓴다. 혹은 절연체가 뭐 XLP가 아니고 PVC다. 이런 경우는 이 값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값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60949에 보면은 이 절연체나 도체별로 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강의에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전류. 단락전류 값은 우리 이탭이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프로젝트 요구하는 단락전류 값을 기본적으로 넣는다든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실행 단계에서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초창기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락의 지속 시간. 이게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고압 같은 경우는 VCB를 쓴다든지 퓨즈를 쓴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기본적으로. 퓨즈 같은 경우는 뭐 동작 특성이 확실하죠. 2분의 1 사이클에서 1 사이클. 뭐 넉넉히 1 사이클. 그러니까 뭐 헤르츠가 예를 들어서 60Hz 쓴다. 60H분의 1 세크. 이걸 적용하면 되죠. 1 사이클 쓸 때. 굉장히 짧겠죠. 차단 시간이. 차단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뭐다? 곧 최소 허용 도체 단면적이 작아진다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렇지만 VCB를 쓴다는 거는 이 T가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냐? 우리가 ID를 많이 쓰는데 ID의 동작 시간이라든지 뭐 여기는 86 로가 릴레이만 언급을 했는데 기타 보조 릴레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동작 시간 없을 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로부터 VCB가 신호를 받아서 동작하는 동작 시간 여기다가 설계자가 생각하는 마진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통상 몇이다? 0.15초에서 0.2초 정도를 많이 잡는다. 사실 정확한 거는 이런 거 사실 카탈로그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공급업체 VCB의 공급업체를 잡고 좀 이거 메일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시간들을 싹 세팅을 해서 다 더하기 해봐야죠. 많이 어렵죠. 이 부분이. 통상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0.15라든지 0.2세크. 우리 60분의 1 하면 몇 초죠? 퓨즈에 비하면은 엄청 많죠? 10배 정도 되나요? 0.0138인가? 어쨌든 뭐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V10을 쓰는 경우에는 S값이 커진다. 즉,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퓨즈를 쓸 때는 단락전류에 의한 최소 허용도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VCB 차단기 쓸 때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원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순수하게 케이블만 보자면은 퓨즈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왜 퓨즈 쓰면은 최소 도체값이 작아지죠? 바로 이 T 때문인 거죠. 이 정도는 다 이해하셨죠? 이제 쉽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뭐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벤더에서 저 T값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IEEE 2 사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각 전압별로라든지 타입별로라든지 추천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클리어링 타임 해가지고 디바이스에 이런 값들을 이용하셔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건전 모임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에릿이라는 부매니저님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에비던스가 될 수 있는 고장 지속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잘 정리해 주셨어요.
IEEE 142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너무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단톡방 오시면은 훨씬 고급진 자료라든지 수준 높은 토론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락전류 계산 한번 해보죠. 단락전류 조건. 고압일 때 25카이고 0.2세 크다. 어렵지 않죠? 143.1분의 25,000 곱하기 루트 2 78.13. 고압 케이블은 최소 얼마 써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70 다음에 95 스퀘어죠? 95를 써줘야 된다. 끝. 쉽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뭐 이거 저도 예전에 많은 의문이었는데 조합은 어떻게 하나? 조합은 어떻게 하나? 조합을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케이블의 열적 허용값이 K제곱 S제곱이라는 열적 허용값이 차단기의 I제곱 T라는 레트로 에너지 통과 허용 전류보다 커야 됩니다. 이 관계가. 이 값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값을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국내 현장에 많이 있는 현상이 뭐죠? 단락사고 나면은 고압들은 괜찮은데 저압 케이블 특히 스퀘어 낮은 저압 케이블들 어떻게 되죠? 다, 다 타버리죠? 타버려서 다 교체하는 경우 태반이죠? 뭐 4스퀘어, 6스퀘어 이런 거 교체하는 경우 많죠?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맞게 좀 계산을 해주면은 이 차단기의 이게 통과 에너지 값이 제때 차단을 시켜주고 이때 케이블이 버텨준다면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유튜브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 케이블은 우리가 많이 무시하나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 어디 나오냐? 60364 IC 60364 4-43 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우리 보호장치의 관계. 이 부분 사실 원래 지켰어야 되는데 KC가 법제화가 되면서 많이 요새 많이 중요해졌죠. 자,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 지키면 알아서 요거 따라옵니다. 이게 요거고 이제. 즉 설계 전류 플로드 커런트 값. 플로드 커런트 값. 이 값이 케이블의 허용 전류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호장치. 이게 지금 MCCB라든지 차단기를 얘기한 건데 요게 이제 혹자들은 이제 EOCR만 해도 되지 않냐. 어차피 EOCR에서 보호를 해주는 건데 MCCB로 꼭 해야 되냐. 그런데 아직 우리 대한전기협회나 KC의 대답은 KC 위원회 측의 대답은 MCC로만 이제 국한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사실 뭐 EOCR로 하자는 입장인데 아직 뭐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선은 뭐 KC에 따라 맞춰서 보호장치는 그냥 차단기로만 보자고요. 일단 괜히 뭐 복잡해져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IN과 IZ 즉 케이블보다 아니죠. 차단기 전류보다 암페어 트립치보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 값이 커야 된다.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실컷 우리가 아까 구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35스퀘어 나왔죠. 35스퀘어를 실컷 구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160A다. 차단기를 200A 트립 썼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죠. 허용 전류 값을. 이 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보다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케이블 선정만큼 중요한 게 뭐다?
차단기 선정이다. 이 차단기 선정과 케이블 선정의 관계가 같이 충족되어야만이 진짜 케이블 사이징을 제대로 하는 거다. 케이블 사이징을 왜 이래? 케이블 사이징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케이블만 했을 때는 다 설명을 드렸고, 보호장치 관계부터 해가지고 단락절 유선할까 다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MCCB의 선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뭐 부족한 강의였지만 잘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나 단톡방 오시면은 또 저랑 그리고 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랑 대화 많이 나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